김만배 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나왔었죠.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재판을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었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결국 발부가 돼서 재구속이 됐습니다. 자, 김만배 씨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만배 등 이분들이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이재명 저 두 분은 서로가 뭐 특별히 가깝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장 이사장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단어가 등장한다면서요. 김만배 씨는 민간 사업자 중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김만배 씨가 성남에서 어마어마한 이 이익을 볼 수도 있었던 것,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익 배당률 조정으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김만배와 이재명 사이의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한 단락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 김만배 일당이 성남시와 특히 또 이재명 대표의 수적이었던 정진상, 김용, 유동규와 얼마나 끈끈한 유착 관계였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이익을 이 일개 민간 업자들에게 떠넘기듯 줘야 했는지 이 부분도 부정 후 이제 사후 수뢰라고 하지요. 그 예. 화천대유 1호에 대한 지분 소유주는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천화동인 1호, 그죠? 천화동인 1호 지분 이제 428억 약정과 관련된 이제 강도 높은 조사가 김만배 씨를 상대로 진행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고,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재구속이 됐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검찰이 검찰청사에 구치소에서 불러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왜? 이 천화동인 1호 428억 이 약정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에는 그 부분이 적시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 이제 속도가 바짝 붙을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예. 네. 이 김만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김만배가 모 같은 놈 그러면서 공산당 같은 뭐 얘기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은 그 신학님 그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과 김만배가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만큼 자기하고 이재명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방증하는 자료를 썼는데, 신학님이라는 사람이 언론노조 위원장이지만 뉴스타파 고문으로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논란이 된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김만배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원용하고 있다라는 아까 뭐 점을 그래픽에도 나와 있더군요. 상기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사람의 문제가 김만배 씨의 말 자체까지 부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일단 제가 구속영장 청구된 거 보면 김만배라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김만배 사람이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심지어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항상 가운데 중간에서 역할을 했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김만배 지금 대주주가 직접 이재명 측과 뭔가 연락을 취한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많은 구속영장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직접적인 연락을 했던 사실 자체가 한 번도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구조에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은 그나마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게 뭔가를 전달했다, 요구를 했다,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딱 이런 겁니다. 유동규하고 남욱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중간에서 정진상, 김용 측에서 끊겨요. 그리고 유동규, 남욱이 먼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김만배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김만배도 부인하고 있고, 중간에 정진상, 김용도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한 바도 없고, 오히려 정진상, 김용 본인들도 유동규나 남욱하고는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가운데 두 사람들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 부분도 검찰이 먼저 풀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